2020년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동반교연과 동반연이 성평등 조례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내고 경기도청 앞에서 텐트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정신을 되새기는 전시회가 백석대학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마무리됐습니다. 2020년 경자년엔 새롭게 적용되거나 바뀌는 제도들이 많은데요. 새해에는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하나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은 8,950원으로 올해보다 240원 오릅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근무 시 179만 5,310원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최저시급은 업종과 관계없이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수습기간에는 임금의 90%만 지급해도 되지만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또한 주 52시간 근무제가 중소기업을 포함해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됩니다. 다만 이들 중소기업에는 1년의 계도기간이 부여됩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상 일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하며 일주 근로시간의 한도는 휴일, 연장근로를 포함해 최대 52시간입니다. 개정 전과 비교해 16시간 단축된 겁니다. 근로기준법은 정규직이나 장기계약직 노동자는 물론 아르바이트 노동자와 단기계약직, 외국인 노동자까지 모든 대상에 적용됩니다. 복지 혜택도 늘어납니다. 2월부터는 한 자녀에 대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급여도 부모 모두 통상임금의 80%를 받게 됩니다. 기존엔 육아휴직을 최대 1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으며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가 육아휴직을 겹쳐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65세 이상 저소득자에 대한 소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월 최대 30만 원 지원 대상이 소득 하위 20% 이하에서 하위 40% 이하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이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오르는 대상이 156만 명에서 325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또한 정부가 지원하는 노인 일자리가 올해보다 10만 개 늘어난 74만 개가 됩니다. 정년에 도달한 노동자를 고용하는 중소, 중견기업에 2년 동안 한 명당 분기별 9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구TV 뉴스 하나은입니다.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반대 전국교수연합과 국민연합이 경기도청 앞에서 성평등 조례 개정을 촉구하며 텐트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경기도에서 성평등 조례를 막지 못하면 다른 지역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동반교연에 따르면 경기도의회가 2019년 7월 통과시킨 기본조례 개정안엔 성평등위원회 설치와 성평등 확산 교육에 사용할 수 있는 2조 7천억 원 예산의 근거가 규정돼 있습니다. 동반교연은 이날 텐트 농성 출범식에서 도민을 기만하며 가정을 파괴하는 기본조례 개정안은 위법이라며 즉각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동반연 운영위원장 길원평 교수는 대한민국은 서구의 전철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절박한 마음에 이 농성을 시작하게 됐다며 조례 개정 청구 서명운동을 통해 성평등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많은 교회와 경기도민들이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습니다. 3.1운동과 유관순 순국 100주년을 기념해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정신을 문학적으로 재조명하는 시인 육필전이 백석대학교 기획전시관에 마련됐습니다. 시대와 호흡하고 소통을 이끌어내기 위해 새로운 방식으로 기획된 이번 전시회는 한국을 대표하는 시인 40여 명의 육필시와 함께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삶을 입체적으로 담은 영상 미디어 아트 전시와 체험존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사현대시 백년관 문현미 관장은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융합된 시의 향연으로 인문학적 감성과 감각을 되살리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나라 사랑의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관람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기획전은 새해 4월까지 이어지며 산사현대시 백년관에서는 이 밖에도 역사의 굴곡을 견딘 시인과 화백의 시와 그림을 주제별로 다양하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조유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이야기를 만나보는 내 폰 안의 교회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선교 캠프 단체로 잘 알려진 주바라기 선교회가 청소년과 청년 캠프를 1월 9일과 30일에 각각 개최합니다. 1996년도에 시작된 주바라기 선교 기정 캠프는 현재 전국에 만여 명의 청소년, 청년,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 집회로 자리매김했는데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주제로 침례신학대학교와 호서대학교에서 열리며 강은도 목사, 안희환 목사, 탁지원 소장 등이 강사로 나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밖에 찬양사역자 강찬, 유은성, 박찬미 등이 찬양으로 은혜와 감동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주바라기 선교회 대표 하재호 목사는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는 자들의 성공 앞에 눈물 짓는 다음 세대들이 참 안타깝다며 말씀으로 삶을 채워갈 때 주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행진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바라기 선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구티비 운영위원회로 섬기고 있는 유충한 김은희 집사가 4명의 자녀들과 함께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서 크리스마스와 신년 예배를 섬기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들은 2012년에 박철현 선교사가 정글에 개척한 교회 입당 예배를 시작으로 매년 여름과 겨울 2차례 온 가족이 가족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박 선교사는 원주민 성도들에게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와 성탄의 기쁨을 알리는 일에 힘쓰고 있는데요. 유집사 가족이 크리스마스 캐롤 연주, 무용, 성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직접 준비해 섬기고 있습니다. 올해는 12월 19일부터 아이루꾸닝 지역에서 교회가 없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 곳에 직접 찾아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부룬드 교회의 첫 성탄 예배를 포함해 13곳에서 크리스마스 예배와 행사를 열었습니다. 새해 1월 9일까지 15곳 정도에서 추가로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 교회 지도자 70여 명이 한국 교회와 선교 유적지를 탐방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경기도 의정부 사랑과 평화교회가 우크라이나 목회자들을 초대한 겁니다. 이들은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연을 찾아 한국 기독교 초기 역사를 듣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사랑의 교회 등에서 예배를 드리며 한국 교회의 열정적 믿음을 경험했는데요. 이 밖에 경복궁과 북촌 한옥마을, 롯데월드타워를 둘러보며 한국 문화 또한 체험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목회자들은 슬라바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외치며 간증을 이어갔습니다. 알렉산드르 루디네츠 교단장은 130여 년 역사를 가진 한국교회 성장이 놀랍다며 한국을 방문한 감격을 전했습니다. 또 이번 행사를 준비한 김용복 목사는 우크라이나 목회자들이 내년에도 또 방한한다면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소한 소식도 좋습니다. 네폰으로 찍은 우리 교회 소식을 전화나 이메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티비 뉴스 조유현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최상경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이른바 공수처 설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4월 29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과 함께 공수처 설치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이후 245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겁니다. 공수처는 법률 공포 시행 준비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약 6개월 후인 내년 7월쯤 출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연간 소비자 물가 동향을 보면 올해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보다 0.4% 상승했습니다. 이는 통계청이 1965년 소비자 물가 집계를 시작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이전 최저 기록은 2015년에 0.7%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0%대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통계청은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가격이 하락한 데다 건강보험 보장성 등의 확대로 역대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년 새 최악의 해킹 사건을 일으킨 사이버 불량 국가로 북한이 지목된 가운데 최근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가 북한 해킹 사이트를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측은 지난 2010년부터 북한 소행으로 추정되는 해킹 단체가 마이크로소프트의 명의를 도용해 사용자의 컴퓨터를 감염시키고 민감한 정보를 빼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지메일, 야후와 같이 신뢰도가 높은 메일 사이트에서 메일이 온 것처럼 위장해 사용자 암호 등의 정보를 빼내는 이른바 스피어 피싱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르면 내년 2월 말부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나 대규모 택지 개발지구에서 주택 청약 1순위를 부여받는 의무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최근 경기도 과천 등지에서 일부 외지 청약 대기자가 1순위 자격을 얻으려고 실거주 목적도 없이 전세를 얻어 위장 전입하는 사례가 증가한 것에 따른 조치입니다. 규칙 개정안은 내년 2월 9일까지 국민 의견을 접수합니다. 구티비 뉴스 최상경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윤인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독교 통일 포럼이 2019 한국교회 통일 선교 분야 10대 뉴스를 발표했습니다. 기독교 통일 포럼은 올 한해 개교회와 연합단체, 선교단체를 중심으로 통일 선교 활동이 활발했으며 특히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활동이 확대됐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하지만 북한에 억류 중인 선교사들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으며 또 중국을 통한 북한 선교 사역이 어려움에 봉착한 건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앞에서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는 2일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 목사 측이 계획된 일정이 있어 신문기일을 미뤄달란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이에 따라 2일 오전에 영장실질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목사는 지난 개천절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대통령 하야촉구 집회에서 일부 참석자들의 경찰 폭행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 공공정책협의회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김 목사는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기독교 출산운동과 생명 존중을 위한 국가기념일 제정을 추진하는 등 사회통합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김 목사는 갈등과 대립이 심화하는 오늘날 사회화합과 국민통합을 위해 한국교회 내 중재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습니다. 군사독재 정권 시절 한국교회 민주화운동에 앞장섰던 권우경 목사의 회고록이 발간됐습니다. 사단법인 한국기독교 민주화운동은 권우경 목사의 역사의 흐름 사람을 향하여 출판 기념회를 열고 70년대 유신반대와 민주화운동에 헌신한 권 목사의 활동을 소개했습니다. 권우경 목사는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 총무와 아시아 기독교협의회 간사 등을 역임하며 인권운동과 민주화운동을 이끌었습니다. 구티비 뉴스 윤인경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고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